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이에 항의하며 총파업을 예고해서 의료 현장에서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의료계가 갈등을 빚는 이유는 무엇인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논란이 됐었던 간호법 제정안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우선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달 27일에 이제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간호법이 아니라 의료법의 범위에 있는 것을 따로 이제 간호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간호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을 따로 떼서 이제 간호법을 제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27일에 통과가 되기는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반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의의 차원에서 이제 퇴장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야당의 직회부에 따라서 이제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는 간호사라든지 뭐 의사라든지 의료인에 대한 부분이 사실 의료법에서 다 규정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좀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제 그 필요성이 제기가 돼서 의료법 내에서 간호사와 관련된 부분만 사실 떼서 간호법이 제정이 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수의 조항은 의료법에서 따온 부분이 많고 의료법과 또 겹치는 부분도 굉장히 좀 많습니다. 일단은 간호사에 관련된 것, 그리고 간호사가 어떤 일을 실제로 하고 어디서 일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간호법 제정안, 그동안 의료계의 과제로 꼽혀왔던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에는 이제 의사협회와 간호사협회에서 조금 혼란이 있긴 했었는데 우선 지금은 간호법 통과에 대해서 대한간호사협회에서는 좀 환영하는 입장인 거죠? 맞습니다. 사실 대한간호사협회의 입장에서는 이 간호법 통과에 대해서 굉장한 공을 들여왔습니다. 예.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간호법이 마련이 돼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내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간호법이 통과된 이후 대한간호사협회에서는 환영한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막 농성을 하기도 했고 간호법을 제정해달라고 수차례 사실 목소리를 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사실 계속해서 통과는 되지는 못하는 상황이다가 이번에 이제 통과가 되다 보니까 18년 만에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한의사협회가 있는데요. 네. 한의사협회에서도 간호법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간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대한의사협회 그리고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의료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간호법에 반대하면서 단식 농성을 이어왔던 간호조무사협회장 지금 병원으로 이송된 상황이라면서요.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간호법이 통과가 되니까 사실 간호사협회라든지 이제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환영한다, 바람직하다라는 목소리를 냈지만 그 직역을 제외한 나머지 13개의 이제 보건복지의료연대에서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지금 표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간호조무사협회 같은 경우에는 협회장이 곽지연 협회장이 단식을 바로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단식 농정을 시작했는데 엿새째 병원으로 이제 이송이 됐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일단은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사실 의료계가 각 분야별로 이렇게 좀 뭔가 쪼개지는 그런 형상을 지금 보이기는 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간호조무사협회 반대를 극렬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의사협회도 이제 반대의 목소리를 굉장히 강하게 내고 있습니다. 이필수 의협협회장도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하겠다라는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크게는 의협 그리고 간호조무사협회 그리고 응급구조사협회에서도 반대 입장을 냈는데 반대 이유는 그렇습니다. 의사협회 같은 경우에는 직역을 침탈하는 것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실질적으로 간호사가 이제 지역에 이제 개원을 하게 되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한다라는 것이 입장이고요. 간호조무사협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사실상 채용이 돼서 간호사의 역할, 간호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제정안이 통과가 된 내용이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에 이제 보조를 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우리가 채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응급구조사협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응급한 상황에서 환자를 이송할
때 의사와 이제 소통을 하면서 그런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그 사실상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응급구조사인데 사실상 응급구조사의 역할이 없이 간호사가 이런 역할을 대신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우리의 이제 직역 침탈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계속해서 무기한 단식 투쟁을 이어가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굉장히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네. 커 보입니다. 지금 13개 단체가 반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직역의 침탈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호협회에서는 이런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타 직역의 영역 침탈 행위가 이거는 의사들 때문에 오히려 일어난 행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각자 입장이 굉장히 첨예한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13개의 단체가 반대하고 있는 것은 간호법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의사 아니면 응급구조사 아니면 다른 이제 영역으로 간호사가 사실상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주된 이유인 것이고요. 반대로 사실은 이제 간호법을 지지하는 간호사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도 이런 종합병원이라든지 굉장히 상급 병원에서는 PA라는 직으로 해서 이제 간호사의 이제 직위가 정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의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들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량의 범위가 굉장히 이제 간호사가 보조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 보조의 입장을 넘어서서 사실상의 의사와 간호사의 그 영역이 굉장히 모호한 부분까지 네. 간호사가 일을 해왔다는 것이 이제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영역이 경계가 명확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업무 범위가 굉장히 이제 넓어지는데 그것을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간호법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사실상 이제 한 일례로 한 상급 병원에서 이 PA 간호사를 이제 모집하는 공고를 냈었는데 그것이 불법 의료 행위다라고 해서 이제 고발당한 건이 있었습니다. 예. 과거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불법인 듯 아닌 듯 하면서도 모호한 그런 경계에 있는 일을 사실상 간호사가 담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좀 명확히 해달라라는 것이 또 간호사들의 네. 입장이고요. 각각의 좀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들어보는 것처럼 각각의 입장차가 다른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또한 의사협회에서는 지역사회 간호 이 문구가 들어간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조금 전에 이제 의사협회 비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간호사 단독 의료 개원 가능성에 대해서 이유가 크다 그 부분보다는 여러 가지 직역의 침탈 우려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기존의 의료법에 따르면은 간호사는 의료기관에 이제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간호법에서는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사실 해석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무슨 병원, 뭐 전문의를 자격이 없기 때문에 무슨 병원을 개원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겠지만 하지만 굉장히 이제 병원이 많이 없는 그런 지역에 가서 돌봄센터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간호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열어버리면 사실상 옆에서 이제 만약에 이제 의사가 개원을 하는 경우에 그것이 사실상 이제 중복이 되는 겹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서 결국에는 이것도 쭉 타고 올라가다 보면 의사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라는 네. 것이 일단은 의사협회의 입장인 것이고요. 사실상 보건복지부도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사협회에서 워낙 이게 단독 개원이 가능한 조항의 여지를 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간호사가 단독으로 개원하는 것은 우리가 막겠다라고도 입장을 사실 밝혔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의사협회의 입장은 그것을 더 넘어서 이제 돌봄센터라든지 뭐 요양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간호사 자격이 있으면 오픈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금 전에 비대위원장님께서도 부분 파업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우선 반대 단체들은 내일 총파업 여부도 결론을 내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점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제 만약에 파업에 들어가게 되면 부분 파업이든 총파업이든 간에 사실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내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굉장히 좀 제한이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어린이날 연휴 앞두고 이제 사실은 아이들이 이제 병원을 가는 게 요즘에 소아과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굉장히 뭐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 동네의 개원에 있는 지역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진료 시간이 사실 단축되다 보면 어쨌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뭐 당연한 이야기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총파업에 만약에 돌입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 총파업이 전공의가 만약에 파업에 돌입을 한다라고 하면 실제로 굉장히 종합병원이라든지 상급 기관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생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총파업에 돌입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국가 입장에 정부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거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관심은 이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입니다. 현재로서 이 정부 여당에서는 간호법과 관련해서 반대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거부권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대체적인 입장이거든요. 근데 앞서서 양곡관리법과 관련해서 거부권을 한 차례 행사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연이어서 또 간호법까지 글쎄요,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굉장한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일단은 여당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더불어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각 직역 간의 조율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입장을 또 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여당과 정부에서 지금 반대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양곡관리법에 이어서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9일 국무회의 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이제 관심이 집중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국회로 이제 통과가 됐고 정부로 넘어와서 15일 이내에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글쎄요, 이제 파업이 장기화되면 국민들이 사실 힘들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서 양재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